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 TV입니다. 네, 예. 전 세계 125개국에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예, 연합일보 박재일 국장님이십니다. 예,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예. 이렇게 여기서 만나 뵙게 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했던. 네. 어떻게 하시고 2층에서 타셨습니까? 저희 사실 여기 검령 빌딩이잖아요. 아. 그래서 2층에 잠실 내리고 네, 휴식을 즐기시고. 네. 아, 네. 아, 저희가 갑자기 방문했는데요. 잠깐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예. 편집국. 저희 신문 이 빌딩이 저희들 자체 빌딩인데요. 네. 지금 한 부럽습니다. 이렇게 4개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카메라 네, 가지고. 그쪽으로. 우리 문화부는 아, 문화부. 아침 일찍 왔어요. 예. 하고 있고 황급히 얼굴을 가리시는데 이사님들이 안 가리셔도 다 됩니다. 경제부장 일찍 오셨네. 네, 경제부. 문화부, 경제부, 어제 사회부. 늦게 퇴근하셔가지고 맞아요. 네, 예. 그렇군요. 바쁘시죠. 안녕하세요, 오마이 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 뉴스입니다. 제가 갑자기 좀 방문하게 됐습니다. 해서 죄송합니다. 조용한 편집국에 네, 각 부, 체육부, 편집부, 사진부, 교육부, 정치부 각 어디로 부서가 되어 갈까요? 있네요. 예. 국장님 들어서, 자리로 예. 가겠습니다. 네, 제자리로 네. 저기 제자리입니다. 예. 정치부 앞에 설까요? 다 이제 취재를 나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 여기서 예. 제자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국장님 자리에서. 적인 자리. 조정 기자 앞쪽으로 오시고요. 뭔가 자료가 많아요. 네. 자료도 많고, 그래도 잘 그래도 정리를 자료 많이- 정리를 하고 계시네요. 조금 자료 정리하는 편인데 그래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네. 조금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도 밖에서는 사실 이렇게 한 번씩 뵙고 네. 이제 술도 같이 한 번씩 마시고 네, 했지만 네. 국장님 자리에 이렇게 직접 와보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자, 국장님 그 대구 경북 지역 모두 25개 의석이 걸려 있는 선거인데요. 2012년 총선하고 비교할 때 지금 판세가 좀 어떤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밌다. 일단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재밌고 다이내믹하다. 네. 저번 선거는 아시다시피 네. 27대 0, 아, 27개 의석이 있거든. 네. 이번에는 네. 농촌 의석이 좀 줄었어. 25개죠. 25개인데 네. 지금 한 전체적으로 자체 분석이 아니면 우리들 이렇게 보면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8군데 정도, 대구 6군데, 경북 2군데 정도 네. 좀 이렇게 경합 내지는 접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몇 석이 나올지는 몇 석이 뭐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갈지는 모르지만 새누리당 기준으로 볼 때 네. 저번에 했던 거의 뭐 원사이드하게 이쪽이 새누리당이겠지만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예. 특히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게 바로 이 김부겸 예. 후보 그리고 홍일학 후보의 선전인데 예. 저희가 여론조사는 계속 김부겸 후보가 이기고 홍일학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예. 지역 민심 그리고 지역 언론에서 볼 때는 좀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먼저 그 김부겸 의원이 그냥 관심이잖아요. 사실 네. 유승민 어떤 공천 파동이 있기 전에는 김부겸 의원이 과연 이제 그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수성갑인데 수성갑은 서울로 치면은 아마 뭐 서초구 정도 좀 돼요. 강남 서초구 정도 좀 돼요. 네. 거기도 상당히 보수적이고 어떤 그렇겠네요. 지식인층이 많이 살고 이래서 좀 힘든 지역인데 어쨌든 그래 정치 1번지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김부겸 의원이 여론조사에서는 50%를 넘는 적도 간혹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대세를 장악해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상대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김문수 전 부지사고. 예. 신흥습한 예를 들면 이력도 비슷하잖아요. 운동권 출신이기도 하고. 뭐 경북고등학교, 대구에는 또 서울의 경기고등학교라면 대구에 네. 또 경북고등학교니까 그 선후배고. 그래서 좀 치열한 접전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김문수 전 지사는 조금 늦게 출발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밑바닥을 많이 훑은 상황이 아니니까 여론조사에는 지금 김부겸 후보가 좀 어느 정도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마지막에 이제 표시면 투표는 왜 하겠습니까? 결과를 여론조사가 끝내면 그렇죠. 투표를 해봐야 되죠.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뛰어봐야 아는 거니까. 맞아요. 물론 브라질이 이길 확률이 많지만 예, 적절한 비유. 역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지난 시기 대구 정치가 사실 한 세대 네. 만약에 이번에 이제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30년 만에 야당 정치인 처음 나오는 거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30년간 이 지역 정치가 변화하지 않은 이유는 뭐고 그리고 또 이번에 변화한다면 이 대구 민심을 어떤 것이라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30년이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 1985년 아마 12대 선거였나 그럴 겁니다. 유승한 의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시 발언하신 분, 뭐 유명한 분 그래서 의원직도 사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랑구에 나왔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중선거구였는데 어쨌든 됐는데 야당 후보가 처음인 거는 정확히 아니고요. 야당 후보가 뭐 예를 들면 자민련이라 이런 분들은 옛날에 뭐 한
12석 중 8석 대구를 휩쓸 때도 있었죠. 김종필 자민련 1996년 15대 네. 선거 때. 그러니까 꼭 그 야당 후보는 아닌데 어쨌든 약간 진보 성향이랄까, 약간 지금 정통 야당을 이끌고 있는 거기에서 소속된 후보는 30여 년 만에 처음일 것이다 이번에. 네.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나 제가 대구 사람인 내 입장은 무슨 약간 우리가 이제 보수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좀 한국 사회에서 좀 보수에 대해서 좀 곡해 부분이 많아요. 약간 뭐 골통이라 그런다든가 이런데 보수 가치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네. 대구 사람은 자부심을 가진 입장에서 그 보수를 이끌어 간다. 대한민국 전체를 어떤 안정된 사회 체제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 좀 대구 중심이 있다 하는 이런 어떤 이론상으로는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일반인들이 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뭐 예를 들면 야당 찍는 분들이 뭐 우리가 대단한 뭐 그걸 하는 것이 생각 안 하듯이 표를 찍는 거죠. 근데 아마 굳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해석한다면은 대구가 굉장히 대한민국 한 근대사 50년 이상을 좀 중추적으로 이끌어오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약간 어떤 그 큰 목소리를 안 내고 조용히 그냥 어떤 이런 한국의 어떤 보수 어떤 그 구조를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그런 지역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들이 조금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수십 년간 좀 이렇게 굳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네. 근데 시대가 이제 좀 많이 바뀌고 세대 교체도 되고 또 어떤 그 지역도 조금 이렇게 다양성을 좀 이렇게 정치적인 일방주의라든가 일당 독점 이런 것이 좀 우리 지역에 이롭지 않다 결코 네. 그런 자각이랄까 이런 게 좀 생각들이 그리고 아마 어쩌면 좀 그게 지역 사회를 좀 얕다 할까 아니면 좀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더 지역을 위해서는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우리가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좀 기운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유승민 파문은 좀 지역 정서에 어떤 영향이 좀 있습니까? 아, 그것도 재밌죠. 저는 그걸 좀 뭐 이렇게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대통령 배신의 발언. 네. 네. 유승민 의원 좀 독특한 캐릭터가 있죠.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굉장히 보수당 내에서도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네. 또 예를 들면 무슨 무상급식이나 아니면 복지 여러 부분에서 그분은 윈스콘신 네, 지금 위스콘신. 최경환 장관하고 같은 대학이지만 그 대학은 왜 과목이 달랐는지 모르겠어요. 네. 과목이 달라서 다른 과목을 들었나 봐요. 두 분이. 그래서 난 좀 그게 궁금한데 네.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근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은 그런 어떤 머리도 있고 공부도 잘했고 또 어떤 아버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약간 DNA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미래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 이렇게 캐릭터라든가 이런 거 좀 갖춰 있죠. 그런데 대통령하고 좀 이렇게 각을 세웠던 부분이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기결이 어떻게 될까 했는데 저는 좀 아쉬워요. 아쉽다. 어떤 면에서 그러세요? 무공천을 했으니까 네. 아. 차라리 공천을 해서 공천을 해서 무슨 일도 양당 결판을 내야 되죠. 결판을 내야 되는데 역시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은 대결을 피한 셈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결단하면서 근데 유승민 후보 측 좀 이렇게 취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왜 그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한판 붙게 하지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것도 뭔가 분석을 좀, 정치적인 뭐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김무성이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이런 좀 취재해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제가 직접 든 거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조금 과도하게 평하면 유승민 의원으로서 이번에 좀 정치적으로 무장 해제를 당한 셈이죠. 무장해제. 예를 들면 네. 꼭 무슨 어떤 특정 장군이 있다, 장교가 있다면 너가 지금 뭐 나가서 너가 참 잘하겠지만 지금 이 판은 아니니까 너 칼 전부 내려놔라 총이나 이런 거 다 짜오. 그런 면에서. 좀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예. 이게 무슨 정치가 그 전투는 아니지만 전쟁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면은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조금 무장 해제당한 기분이 아닐까. 약간 김무성 대표에 대한 불쾌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두 분이 뭐 밀약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은데 왜 나보고 왜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좋아하느냐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약간 그런 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어떤 명분을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다른 명분을 찾았으면 좀 일찍 찾아야 되는데 네. 공천 막바지 이제 그런 상황까지 몰리니 그게 일종의 유승민 의원은 정치적 이짐이 아닙니까? 약간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니까. 최근에 네. 그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저 대통령 그 사진을 반납하라 이런 공문을 보내서 좀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역 여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나요? 그런 약간 사람들이 의아했을 겁니다. 뭐
대통령 사진 우리가 누구든 뭐 좋으면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조금 저는 그건 제 개인적 생각인데 아마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약간 유치한 거 아니겠어요? 사진을 뭐 그렇지 않다 정치. 그러니까 어떤 저게 고민이 있던 어떤 문제이라면 시민들도 네.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아니 뭐 사진 걸고 말고가 그게 무슨 큰 우리가 무슨 뭐랄까 글쎄 이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시민들한테 쓱 와닿는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명분이 조금 근데 그 시점에서 충분히 새누리당으로서는 약간 재개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실어서 나간 무슨 내지는 비판한 사람들이 네. 구태여 너가 왜 이러냐 하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면 그걸 재개하고 싶은데 이제 이게 어떤 논란이 사라지면 네. 재미가 새누리당 후보들이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강조하려는 하려다 보니 아마 그런 사진 존영 문제도 이렇게 꺼내서 그쪽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의 성격의 사람이다 정치적인 입장이다는 것을 이쪽에서 한번 새삼스럽게 덜쳐내고 싶었겠죠. 그게 이제 사진으로 나왔는데 네. 그 도구가 별로 사진이라는 도구가 별로 썩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요. 네, 사진도 아니고 존영으로 표현이 되면서 어떤 사람은 잘못해서 영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죠. 아이고 존영. 언론사에서 사실 영정이라고 이렇게 나왔다가 그래요? 네, 즉시 삭제를 했다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자 공부를 별로 안 해가지고. 맞아요. 생소한 단어였어요. 예. 알겠어요. 한자 공부 좀 많이 시키세요. 젊은 친구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쨌든 이제 정치 뭐 오랫동안 또 취재하고 그랬던 기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번 총선 이후의 정계 개편에 더 큰 관심이 쏠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유승민의 선택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이제 지역 차원에서 보자면 이를테면 김부겸이 이 지역에서 네. 당선이 된다면 그럼 그게 바로 곧장 대구 지역 정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겠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하나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변화의 단초는 이제 가져가겠죠. 김부겸 의원이 되면은 네. 이제 어떤 일방적인 그런 정치 구조가 좀 깨어지는 거니까. 근데 대구 전체 어떤 보수적인 이런 기운 내지는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그것을 일거에 변화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은 김부겸 의원은 제 생각인데 그 한국 야당의 어떤 좀 특성을 좀 바꾸는 작업에 어떤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야당이라는 것이 어떤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아니면 과거에는 영호남이 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야당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지금 굉장히 호남 쪽에 기운 야당이에요. 그래서 그 탈호남이라는 게 늘 주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도 전에 그랬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 측면이 있었었고 그런데 김부겸 의원이 아마 전 의원이 이번에 당선된다면 그런 민주당의 약간의 어떤 개혁 부분 민주당도 약간 골수 좌파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좀 뭐 제거는 아니지만은 탈색을 하고 좀 새롭게 합리적인 어떤 세력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부겸 의원이 차라리 민주당 내 어떤 개혁의 일부분을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 저는 그게 좀 더 관심이에요. 물론 지역적으로 이렇게 일방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그 사람 자체가 됨으로써 이렇게 좀 상당히 상세하고 또 어떤 대구를 변화시키는 약간의 단초를 제공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민주당의 어떤 변화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요. 유승민 의원의 유승민 의원은 굉장히 연설을 잘해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파이팅이 있어요, 사실은. 약간 그 유약한 면이 있지만 실은 내공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저는 지금 당 대표 선거가 있겠죠. 근데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선거의 어떤 총 정리를 한 다음에 좀 일순간이지만 어떤 자신의 어떤 새로운 아마 또 당 복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적절한 시기에 또 시동을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당장 어떤 포스트, 어떤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데 뛰어들기는 좀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가능성이 있죠. 어떤 형태로든 특히 우리 사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트렌드가 크게 한 번씩 변해요. 바닷물이 이렇게 밀물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엔 좀 어떤 상당히 우리 나라 전체로 좀 이렇게 진보하는 쪽으로 일단 왔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이번 상황도 어떤 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아이템들 정책 이슈가 많이 만들어진다면은 유승민 의원도 그런 공간을 파고들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이 지역 무소속 후보들 나와 있고 김부겸 후보도 선전하고 있는데
이게 뭐 새누리당에 대한 그 반발, 비판 때문인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이게 구분되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후장 같아요. 일단 나눠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니까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특히 세월호 사건이 좀 이후로 좀 네. 상당히 그랬는데 대구 경북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뭐 크게 미워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경제도 안 좋고 이러지만 네. TK 입장에서 한 60% 어떤 경우 70% 국정 수행 지지도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 흔히 하는데 네. 그게 견고하죠. 근데 박 대통령 지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 지지가 한 5, 60%. 예. 근데 실제로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지는 저번 이렇게 기존에 지금 공천 갈렸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 지금 하시는 분들의 어떤 개별 어떤 지지도를 보면은 뭐 훨씬 낮아요. 뭐 예. 심지어는 20% 이하, 30%, 40%. 현역 의원에 대한 같네요. 호남도 그렇죠. 맞아요. 현역 의원 교체율이 근데 좀 구분하는 거죠. 대통령 지지도 하고 변경. 대통령과?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에도 그런 이제 새누리당은 어쨌든 공천이라는 것이 그러면 현 상품이 진열대 상품이 오래되기도 했다든가 아니면 처음 내보니까 인기 상품이 아니니 한번 바꿔보자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하고 어떤 그 지금 박 대통령하고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지지도는 좀 갈려 있고 약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참 질문이 많습니다. 네네네. 너무 재밌네요. 재밌네요. 네. 대구죠. 저희가 대구에 와서 좀 쑥스러워서 왜냐하면 네. 지금 뭐 일을 하고 이러니까. 예. 안으로 아니 그래 저 하나만 더 예. 여쭤보면은 예. 앞으로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면 지금 대구에 있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최다선이 되는 후보가 조원진 의원 정도입니다. 3선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국회에 가면 선수가 유승민 의원이 되면 4선 그리고 김부겸 의원도 4선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국회에 가면 선수가 또 좀 상당히 중요한데 과연 여야를 떠나서 대구에서 그럼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정치적 리더는 과연 누가 될까? 이것도 좀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 대구에서 정치. 예. 글쎄 대구 경북의 어떤 큰 측면에서 리더 경북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큰 측면에서 리더라는 역할을 하시면 역시 최경환 의원하고 또 유승민 의원 정도가 좀 파워풀하게 전국에서 이렇게 주도권 내지는 발언할 수 있는 수준의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조 기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대구 지역 국한에서 어떤 이제 좀 요 지역의 어떤 현안이나 이런 것 국회의원들 잘 끌면서 이 바운더리 내에서 무슨 정치적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은 조 의원이 뭐 상당히 전에 원내 수석 부대표도 했으니까 조원진 의원이 달스 병이죠. 그러니까 좀 그거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을 좀 이렇게 이끌고.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서울의 어떤 그 국회 여의도의 어떤 그 개혁돼야 될 부분이지만은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초선 뭐 이렇게 다섯 이렇게 하는데 군대식에 이게 이제 짬밥이잖아요. 의장님 말씀이 너무 찰지셔. 한국 사회에 좀 문제죠 그게. 네, 맞아요. 권위적인 하이라키를 좋아하죠. 네. 늦게 들어온 사람 너는 당연히 못하고 일을 오래된 사람이 일 잘한다 아니면 그게 창의적인 거는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문제죠. 뭐 봐도 이세돌 이게 오래된 사람이 잘 뜬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연로하고 저도 이제 오래돼 가지만 나도 곧 은퇴하겠지만 빨리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후진들이 더 훌륭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정치도 아마 물론 오래되고 원로들이 이게 물론 70-80%는 제가 보기엔 원로들이 더 잘한다고 봐요. 아무래도 실수를 덜 할 테고 정치라는 게 선수가 많으면 지역을 또 보는 것도 있을 테고 근데 종종 늙으면 또 욕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간혹 이렇게 이제 피어나는 그런 어떤 창의를 좀 부러뜨릴 수 있는. 네. 그리고 특히 이건 제가 진짜 잘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여의도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아마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는데 네. 국정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된 어떤 철학을 갖고 발언하는 사람이 과연 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나라에 한 300명 중에 한 많으면 한 5, 60명? 맞습니다. 좀 작게 보면 30명 정도가 우리가 언론에 이렇게 나오면서 나머지는 뭐 있으나 한번안 나오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물론 국회의원이었어? 이런 그분들이 그 어떤 우리는 모르지만 지역에 어떤 굉장히 무슨 다리를 놓는다든가 무슨 뭐 학교를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하시겠지만은 그거는 누구나 어쩌면 그 자리에 있으면은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좀 더
강하고 어떤 국가적인 어떤 아젠다를 좀 설정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발언을 할 수 있고 그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지고 자기 임무 수행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저는 꼭 여쭙고 싶은 네. 게 대구 지식인 사회, 대구 지식 사회가 좀 이번 선거를 어떻게 좀 읽고 있고, 그리고 좀 이번에 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좀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는지,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대통령을 만든 보수 자부심을 가지고 좀 새누리당 중심 뭐 이렇게 좀 가야 된다고 보는지, 대구 지식 사회는 좀 어떤 흐름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어떤 사회 좀 스트래티피케이션이라 그럽니까? 어떤 상황을 보면 층층이 다 있잖아요. 그럼 지식인들, 대구에 지식인들이 있을 텐데 그 대구 사회를 본다든가 국가를 본다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스트래티피케이션이 있어요. 저 밑에부터 저 위에까지 아니면 저 옆에부터 좌우로 이렇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대구가 이게 너무 보수적이라서 좀 짜증을 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가 당당하다. 이게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구 같은 도시가 없었으면은 아마 우리 한국 사회가 제대로 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변화 쪽에 말씀을 하시는데 네. 늘 이렇게 대구의 지식인들이 어떤 그 비판적인 구석이 있고 뭐 많이 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특히 1033인 꼭 지식은 아닌데 각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구가 좀 변해야 된다 하는 정치적인 대구가 지금 슬로건이 컬러풀 도시거든요. 컬러풀 도시. 컬러풀. 예, 컬러풀. 컬러풀하게 해야 된다. 네, 한 가지 색밖에 아직 안 보이는데. 예. 근데 정치적인 거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치도 좀 컬러풀하게 하자 이런 이제 어떤 움직임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거 이제 좀 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구의 아쉬운 분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지식인들이 어떤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거창한 구호 내지는 민주화다 아니면 우리가 진보다 복지다 무슨 거창한 이런 것을 말은 하는데 지식인들은 굉장히 그 어떤 실천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돼요. 연구를 뒤따르고 어떤 답을 좀 낼 줄 알아야 돼요. 구체적인 답을. 그럼 예를 들면 대구의 지식인들하면 대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해요. 막연히 자기들이 무슨 유학 갔다 와서 그 뭐 큰 이론 배워서 야 이렇더라. 이거는 저는 아니다고 해요. 대한민국 지식인 전체가 아마 서울에 있는 지식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슨 서울대학 교수가 맨날 제대로 된 연구는 됐어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정확한 실증적인 데이터를 내고 정책을 제시해야 되지 막연하게 자기가 젊은 시절에 배운 박사학위 딸 때 배운 그 상황을 갖고 머릿속에 갖고 감나라 배나라 무슨 뭐 평을 하는 거는 그건 제가 보기에는 탁상공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잘난 척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너무 좀 재밌게 저희가 그 재밌게 분석을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네. 역시 기자를 만나니까 즐겁네요. 얘기도 잘 통하고. 얘기도 잘 통하고. 굉장히 모십니다. 예.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TV. 오마이TV에서 지금 예, 생중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생중계 중입니다. 전 세계 125.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맞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좀 물러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소란스럽게. 100몇 개 중계된다고? 125개국. 예, 지금 아까도 뭐 쌍파울로에서 보고 계시고 상파울로, 미국에서 보고 캐나다, 계시고 뭐 제가 보여드릴까요? 싱가포르에서 보고 계시고 막 또 그러시더라고요. 안 믿으시니까 저희가 기자들은 또 이렇게 안 보면 못 믿어요. 그래서 네. 예, 찾아서 찾아서 제가 이렇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빡 저희 영남일보 많이 선전해 주세요. 네, 영남일보. 영남. 저기 딴 걸로 해야 되겠다. 왜 안 나와? 제가 네. 이게 좀 늦어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생중계를 지금 네.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영남일보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의 네. 가장 중심 언론이시고요. 그다음에 대구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제대로 잘 그럼요.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에서 제일 많이 보는 언론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이렇게 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저희가 참고로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70주년이었어요. 예, 오, 그렇습니다. 창간. 1945년 네. 1945년 10월 11일 날 창간했고요. 여기 그래서 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예, 예. 방송이 계속 이렇게 전 세계로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70주년 원래 71주년이고 네. 해방 이후에 이제 바로 여기 지역의 언론인들이 좀 식민지 시대 어떤 그런 자기들 기자 생활도 좀 반성하면서 굉장히 출발이 좋았어요. 어떤 그 개명하게 이렇게 해서 네. 중간에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70년 됐고요. 이 건물도 이제 좀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종이 신문이 좀 이렇게 오마이뉴스 이런 어떤 매체들이 남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종이 신문을 좀 많이 봐야 네. 자라는 애들도 좀
학습에도 도움 될 테고 네. 생각도 넓히고. 근데 저희들도 이 인터넷 언론을 하고 있지만 매일 아침 조간을 챙겨봅니다. 그럼요. 저희가 이제 예, 8개 여론의 조간을 꼭 그런, 보고요. 네. 그 조간의 신문 사이즈를 봐야 또 이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들도 조간 신문을 사랑한다는 점을 시청자분들께 다시 그러면 말씀을 좀 서울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KTX 타고 바로 들어오시는 게? KTX 타고 왔고요. 저희 스태프들은 스태프들은 어제 청주에서 청주에서 1박하고 일박하고 오늘 새벽에 대구로 왔습니다. 네. 자, 너무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끝으로 뭐 대구 지역 표심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투표 동료 말씀도 좋고요. 한 말씀 투표 동료. 해주시죠. 연말복 구독 광고? 광고도 좋습니다. 광고도 괜찮습니다. 예, 대구 지역 분들도 보실 테니까요. 영남일보 예. 박재일 부국장입니다. 저희 신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오마이 TV 세계적으로 이렇게 뚝 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정치는 그래도 우리가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도 상당히 고심이 많고 네. 대한민국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들 일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희가 또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너무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 저희가 너무 시끄럽게 했죠. 예. 제가 조금 더 자, 저희가 이렇게 대구 지역 얘기를 네. 지역 언론인으로부터 들어보니까 네. 머릿속에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니, 예. 정리가 정리가 되네요. 싹 되네요. 네, 의미라든가. 여기 저 정치부장인데요. 정신.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가네요. 네, 정말 많은 기자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게 좀 쉬진 않습니까? 네, 저희가 쉬지 않고 해서요. 첫날은 13시간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쉬지 않고 생각해도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네. 필리버스터 하냐고 저희한테. 저게 그럼 우리 영남이면 되게 좀 있어요. 이렇게 편집 글꼴을. 영남일보. 예. 자, 아니 이제 전 세계에 지금 나오고 전 있습니다. 세계. 예.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좋네요, 분위기도 예. 소박하고. 아 그럼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지금도 나오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돌아가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인터넷 방송에 다니는 근데 보시는데 명함을 못 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명함이라도 보여드려요. 예. 완전 민낯입니다, 사실. 네. 예. 아 그렇구나. 저희가 엘리베이터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아까 저 보고 막 이렇게 이게 뭐지 좀 약간 놀란 측면이 있습니다. 좀. 이게 뭔가. 예. 아 전에 한번 그 대선 때 대선 때 한번 하긴 했죠. 그런데 예. 그 그리고 설마 이렇게 원내대표하고 뭐 같이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쉬지도 않고 막 하시는 줄은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네. 그 한편으로는 전달력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좀 그게 어떻게 한편은 좋을 수 있죠. 네. 근데 생생하게. 기왕 저희들 오셨으니까 그러면은 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영남일보.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예. 지금 이제 우리 옛날 과거 신문들을 동판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50주년 때. 그러면 이제 바쁘시니까 제가 하나 딱 보여드리면 네네. 저기 한자 이게 왼쪽 끝에서 두 번째 보세요. 저기 네. 보면 이제 한문으로 돼 있는데 네. 남부 전선에서 또 총봉격을 개시. 저게 뭔가 하면 우리 지금 낙동강 남부 전선이에요. 예. 6.25 전쟁 코리아 워죠. 6.25 전쟁 어떤 걸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50년이죠. 그러니까 50년 정확하게 50년 뭐 한 9월 7, 8월쯤 될 겁니다. 네. 맥 원수 뭐 이렇게 했잖아. 메가드 원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저희 신문이 거의 이제 서울에 있는 신문들은 다 피난와서 철수했으니까 영남일보가 거의 전국에서 유일하게 발행될 예. 때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들 어떤 거 역사 이거를 좀 동판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네. 야. 70년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네요. 지역 언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얼마 전만 이게 지금 95년만 해도 한 21년 전만 해도 한문으로 많이 썼죠. 내각제.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이거 또 나올 거예요. 내각제 개헌. 맞습니다. 이번에 이번 예, 선거 선거 끝 끝난 다음에 이번 예. 선거 끝나면 내각제 나옵니다. 개헌 네, 또 한다 안 한다 이게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역사가 계속 개헌 반복이 되고 있네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국장님, 아, 저희가 이것도 있잖아요. 네. 총선 의협정 신가 또 나옵니다. 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20년 전이죠. 96년 오, 진짜 4월 딱 20년 20일이니까 4.13일이니까 지금부터 딱 20년 전이네요. 20년 전. 예. 그때 내렸어요. 근데 하여튼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상당히 아젠다가 좀 고급스러워졌죠. 네. 지역 문중 편 가르기
뭐 이런 것이 이제 지금은 저런 단계는 이제 우리가 네, 넘은 넘어섰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은 넘었습니다. 이 큰 주제는 맞는데 네. 이런 부분에 이제 세상 다 이리 와야 돼. 하여튼 이런 소제목에 나오는 어떤 주제들은 좀 넘었었다 이렇게 보고 정말 재밌네요, 근데 야, 진짜. 역사가 예, 여기에 역사가 있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네.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지금 대선 때도 저희 또 분석을 해주시고 이번 저희가 총선 때도 아마도 분석을 내년에 다시 해주셨네요. 올 것 같아요. 내년에, 대선 때. 내년 대선 때. 계단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계단 이분 가을에 안 오십니까 또? 가을에도 한번 할까요? 뭐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오시. 재보선을 그러게요. 한번 저희가 만들까요? 네, 알겠습니다. 10월 재보선 만들어서. 네, 또 명함을 저희가 하시더라고요. 예, 예. 아, 부장님 감사합니다. 아, 저 명함이 지금 없어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시는데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저도 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침.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설 수술해서 좀 아니, 미안하게 괜찮습니다. 됐는데. 적절한 비유, 미안해요. 이거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또 이동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